생각해보면 우리 부엌엔 신기한 창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가늘고 긴 국수도 그중 하나죠. 국수는 마치 도화지 같아서 어떤 식재료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맛도 이름도 가지각색입니다. 아우 나도 한 거는 해야지. 프로라이서. 쭉 바로 하고 목으로 싹 넘어갈 때 시원한 느낌. 좋죠 그게. 그거 안 느껴본 사람 몰라요. 재료의 특성에 따라 국수 만드는 법은 또 얼마나 다양한지. 국수를 향한 인간의 열정이 가히 경이롭습니다. 국수에 새겨진 한국인의 희노애락을 찾아 오늘은 매력 넘치는 면의 세상에 빠져볼까 합니다. 거창군 불영산 아래 동호마을 손바닥만한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농부들에겐 한 해 농사의 첫 단추를 꿰는 가장 중요한 작업. 노란 결실의 소망을 젖은 땅 깊이 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여기 이장님이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여기서 논이 상당히 큰 줄 알았더니 논 농사가 여긴 적네요. 왜 그래? 그 선생님 원래는 밭이 많았었습니다. 밭이 많아가지고 그 이 벼농사를 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쌀 농사를 많이 못 지었어요. 아 그래요? 예, 밭이 많아가지고 그 밀농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 밀을 심던 데인데 네네. 이 논으로 바꿨구만요. 그 위에 그 웅양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아 그렇지. 이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데가 다 밀이 있었습니다. 아 자 세찬 먹으러 가요. 아 세찬 먹고 가게. 일하는 사람들에겐 참으로 꿀맛 같은 시간이죠. 이게 손으로 미는 거예요? 저리 가시지. 야 오늘 너무 저리로 가시죠. 국수가 세차로 나오는 건 처음 먹어봐. 우리 저를 일기할 때도 국수 세참은 없었어. 자 한 잔. 수고 많이 오셨어. 참네. 이 마을 단골 세참은 직접 민 칼국수에 맹물을 붓고 간장 양념만 얹은 초간단 국수. 그 밀국수로 밀국수. 요 이제 우리 저 모친들이 옛날에 얼음 넣어드릴게요. 그 힘들게 사실 때 밀농사를 지어져서 좋은 밀은 또 먹어도 못하고 아주 와 이제 색깔 바라고 먹기 힘든 걸 가지고 밀가루를 이 방앗간에 가서 저 정밀을 해가지고 찧어가지고 이 국수를 밀면 여러 집이 나눠 먹었답니다. 여러 집이서. 여러 집이. 참 모르고 잘 같은데.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맛있다. 괜찮지요, 맛. 우리 할매들 맛. 간을 잘 맞춰서.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삶아서 새참 준비해놨다가 일꾼을 와서 못 심으면 그때 또 모치는 가서 집에 가서 또 가져와서 새참 주고 그랬답니다. 이걸 빨리 먹고 또 일을 해야 된 게. 그래도 없는 중에 예, 맛있는 걸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심정이겠지. 그렇겠죠. 프로라이서. 후루룩. 이거는 후루룩 때문에 먹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맛있다. 야, 이 소나무가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막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 대접으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마을 입구의 솔숲은 약 600년 전 마을 선비들이 풍수지리를 고려해 조성했다네요. 아, 이게 뭐 이렇게 그러나 마을 형태가 그 치, 옛날 층이 방어도 층인데 키 이렇게 쌀 거풀. 그 까부는 뚝뚝이가 너무 확 날아간다고 그 뚝뚝이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오히려 조성을 만들어. 그러니까 키 숲을. 끝에 다 나가지 말라고 그렇죠. 견제해 주는 거구만. 네네.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제 몸에 새긴 소나무들이 흩어지는 나라까지 모아주는 방패막인데요. 숲을 지나며 유서 깊은 동호마을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아, 네. 아유, 이거 굉장히 낡은 집인데. 옛날 정비소. 아, 정미소? 네, 정미소 짜리군요. 아이고, 이야, 이게 골동품 집합소군요. 아, 이거 굉장히 큰 무슨 발동기 같네요. 예, 발동입니다.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이게 바 짓는 거. 아, 예, 바 짓는 거 정비소인데 이걸 돌려가지고 밀가루. 나르방아, 보리방아, 그렇죠. 밀방아 네.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다 이 기계에 의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거구만. 예, 만들었어요. 네, 가루를. 쌀, 보리와 달리 밀은 껍질이 단단해 그냥은 먹을 수 없는 곡식. 그래서 방앗간 전동기가 쉴 틈이 없었답니다. 그 참 소리 들으니까 옛 생각이 나네요. 아줌매 이거 부추물 냈다. 색깔 예쁘지? 나 조금 더 먹어. 넣어줄까? 좀 매운 부추 갈아서 만든 거. 예, 옛날에는 들에 쓰는 풀도 썼다라는데 아유 이거 귀한 겁니다요. 색깔 나고. 색깔 좋고 맛 좋고 그러라고 했어요. 밀반죽은 밀의 맛을 깨우는 작업. 이렇게 치대야 밀 속에 글루텐이 활성화되면서 탄성이 살아난답니다. 다음 요리사는 바로 홍두깨. 그런데 요새 원래 쓰임은 옷에 주름을 펴는 다림이었다네요. 이 홍두깨를 쓰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죠. 삼배도 풀 해가지고 따지면 쫙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두드리면 네. 아무것도 거기 부금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제 저 다림이 돌 놓고 다림이 지르는 거하고 같은 원리군요. 홍두깨가 몇 년이나 돼서 이거 엄청 오래됐네. 21살에 해본 게 80하는게 60년 딱 아이고야. 아이구나. 친정 가서 따듬어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따듬었어 이거. 올해 그때도 국수 밀고 옷도 하고 그랬어요. 비. 요거 조금 부엌 살림꾼인 홍두깨 덕에 대가족 국수 먹이는 일이 훨씬 수월했답니다. 뭐 이상타야. 얇게 편 밀반죽을 칼로 썬 것이 절면. 갖다 놓아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면법입니다. 아이고야 물 끓래. 아이고야 불 좋다. 불심 좋고. 논일 하느라 힘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미꾸라지. 이거 뭐 요새 조탕이 몸에도 좋다고 하고 해서 보신도 되고 별미로 낮에 한번 해 먹어보려고. 추어탕을 밥과 같이 먹기도 하지만 밀을 많이 재배했던 동호마을에선 어탕국수로 즐겨 먹었답니다. 아이고야 색깔 이쁘다. 어머. 너무 많이 하면 맛없어. 아 그래요? 됐다 지금 그럼 자. 야, 저 파. 아 예. 파가 없어서 뭐예요? 방아. 밀국수에 향내 짙은 부성기까지 더하면 동호마을 별미국수가 완성됩니다.
지금은 쌀이 있으니까 이거 국을 해갖고 밥을 말아 먹지만은 옛날에는 쌀이 없었잖아. 보리밥 좀 해갖고 그래갖고 뭐 그걸로 때 살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요걸 국수로 노인들나 이렇게 한솥 끓여 놓으면 식구들 먹일 마음에 안 먹어도 부자가 된 듯 배가 불렀다는 추어 부추 칼국수입니다. 다 같은 농사인데 그때는 와 그래 안 되었던 거 몰라. 그런 게내로 밀 해가지고 참 그거 넣어 먹는 거는 국수거든. 물 많이 부어갖고 오늘 맹기로 칼집에 해서 끓이면 물구름 해도 그게 어울려서 한 그릇 되고 그래. 다 열렸고. 돌아보기도 싫을 줄 알았는데 어렵던 시절의 기억은 왜 더 또렷해지는지 그 시절의 맛을 자꾸 더듬게 되는데요. 김치도 이거 다 많더만. 국수 미는 날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하나 더 있답니다. 꼬다리를 엄미 꼬다리. 꼬다리. 개떡매를 해가지고 또 꼬도 먹고 그랬어. 불에 이랬는데 꼬부 갖고도. 국수를 밀고 남은 꽁다리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귀한 양식. 남은 찬밥에 제철 채소를 양껏 썰어 넣으면 끓일수록 양이 늘어나는 마법의 솥단지가 되곤 했답니다. 국지도 좀 삶으면 식구 많을 때는 갈라마 많다네. 그러면 또 이제 국지를 이제 좀 해서 갈라갖고 또 이제 물 좀 부어가지고 또 장 좀 떠나가지고 또 국물 따라 먹고 또 그래도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장 나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산 거는 말도 못해. 얘기를 하면 눈에 하늘서 눈물 나요. 너무 그래 살았어. 국수는 고급이 있었어 그래. 국수는 고급이라 하면. 가족들 배골치 않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던 그 시절 어머니들. 그들의 눈물로 끓여낸 추억의 한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이구야 많다. 향 좋다. 나는 네. 향이 너무 좋아. 저도 그래요. 요게 제피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통째로 먹고 그다음에 가을 되면은 이제 말리는 거 껍데기 바삭바삭 된 그거 먹고 씨는 버리고 그래요. 해독 작용이 있어 약재로도 쓰인다는 초피 열매. 요거는 집시가 많이 들어가야지 아침에. 많이 그래야지. 음식할 때는 덜 익은 열매를 빻아서 향신료로 쓴다는데요. 지피가루입니다. 네, 특히 김치 겉절이를 할 때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향긋함이 폭발한다지요. 거기에 사과까지 얹으면 국수랑 딱 어울리는 향긋한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많이 더 있어. 소리가 경쾌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아따 강사님 오늘 너무 잘 끓였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가 있어구만. 그땐 참 국지 아니면 뭐 어찌볼 수가 없거든. 그런 게 국지가 그게 뭐 사람을 살리는지. 국수 한 그릇 그걸 참 위로가 되고 그거 먹고 참 배가 불러졌지 뭐도 그래 살았지다. 그래 잘 살았어 옛날에 모두 다. 동호마을에서 만난 비빌 언덕 같은 국수 한 그릇입니다. (8월이) 돼야 꽃이 피는데 성질 급한 녀석들은 일찌감치 몽우리를 터뜨려내요. 메밀꽃입니다.
한반도에선 밀보다 흔한 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죠. 메밀 역시 껍질이 단단해 갖은 수고를 보태야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껍질을 빻아가지고 이 메밀 껍데기는 베개 속에도 들어가고 이 녹살 갖고서는 이제 냉면도 해먹고 부침개도 굽고 묵도 쏘고 청떡도 하고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게 맛은 좋아요. 네. 이래도 아직 이렇게 해도 먹게 헬래 멀었어요. 엄청 많이 가요. 오늘 다 해지도 못해. 대여섯 번을 이렇게 채 쳐야 한다니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전분가루예요. 100% 말면 힘이 없어요. 약해서 똑똑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좀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예습 섞고 있어요. 반죽을 맞춰줘요. 메밀은 밀과 달리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탄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면을 만드는 방법도 사뭇 다릅니다. 이게 냉면 기계예요. 지금 거는 유압식이라 막국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냉면 기계라. 원조. 반죽을 틀에 넣고 눌러서 만드는 면을 압출면이라고 한다죠. 들어갑니다. 네, 이제 전 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지렛대를 눌러야 합니다. 틀에서 나온 면은 그대로 뜨거운 물에 투하. 이래야 뚝뚝 끊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네요. 국수 한번 만들다 배 다 꺼지겠습니다. 빻고 치대고 누르고 과정을 보니 검은 국수빨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 힘들어요. 작은 근육으로 센 압력을 눌러야 되니까 그 사람이 힘이 많아야 되잖아. 옛날처럼 뭐 100kg씩 안 나가니까. 이 깊은 맛이 더 낫지. 그냥 사 먹는 것보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지. 노력의 대가. 이번엔 냉탕에 들어가 몸을 굳히면 끊어질 염려 없는 메밀면이 완성됩니다. 냉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육즙을 내기 위해 닭 한 마리를 푹 삶습니다. 이 생강가루예요. 메밀은 좀 차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성질을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육수를 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밀냉면은 원래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반반 섞어야 한답니다. 여름엔 동치미 대신 청갓김치. 냉면 육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 갓김치를 갖고서는 새콤달콤하고 좀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김장때 담은 곰삭은 청갓김치가 냉면에 알싸한 맛을 더하죠. 닭 삶은 물이에요. 이게 닭육수 울고낸 거기에 식초와 설탕을 넣으면 새콤달콤 냉면 육수가 완성. 메밀냉면은 예로부터 인기가 좋아 세종실록에는 메밀을 더 진창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네요.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장님이 저 발로 양쪽 찝어 양쪽 찝어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강원도에는 메밀면 말고도 즐겨 먹는 국수가 또 있다네요. 이건 역시 만들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짜게 해준다. 양철판 하나만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국수 틀을 뚝딱 만든다는데요. 아이고, 근데 한두 번 만들어 본 솜씨가 아닙니다. 국수 틀이요. 이거를 틀을 만들어서 안에 담아서 눌러야 국수가 내려오잖아. 다 됐다 이제. 여기선 또 어떤 국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완성. 네, 이번 국수의 재료는 바로 매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 쪄 먹을 차례 그러면 먹으려고 따가지고 왔는데 너무 단단해서 쪄서 먹기는 맛이 없고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걸 칼로다가 이렇게 통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갈아서 올챙이 국수를 해 먹었던 거지. 옥수수 역시 단성이 적어 그냥 국수를 만들 수는 없답니다. 우선 곱게 간 옥수수 물을 솥에 붓고 푹푹 끓여야 합니다. 보글보글 끓으면 풀처럼 이게 펄떡펄떡 소리가 나면서 끓어요. 그때까지 하고 이제 뚝좀 넣고서 뜸이 들을 때까지 놔뒀다가 누르면 물장국수가 됩니다. 걸쭉해질 때까지 죽을 쓰는 게 면 만들기 위한 첫 작업. 이제 다시 틀에 넣고 누르면 국수가 나온다네요. 올챙이처럼 내려온다. 우와 잘 됐다. 아주 하얗게. 올챙이 국수란 귀여운 이름은 국수 모양 때문에 붙여진 모양인데 아무튼 귀엽습니다. 올챙이처럼 이렇게 머리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무거운 게 매달려서 내려오다 뚝 떨어지면 뾰족하고 대가리가 크잖아요. 꼭 올챙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챙이 국수라고 이래가 된 것 같아요.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 어떻게든 국수를 만들어 먹는 선조들의 지혜가 맑고 담백한 올챙이 국수 한 그릇을 완성시켰습니다. 냉면에 빠질 수 없는 냉면김치. 이 마을에선 직접 재배한 비트로 김치를 만드는데요. 무와 비트 말고도 특별한 재료 하나가 보태집니다. 오징어에 마른 오징어를 지금 물에 불궈가지고 마른 오징어로 이 마을 바다의 맛을 대신합니다. 냉면이랑 싸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그냥 호록호록 잘 넘어가요. 힘들게 만들었으니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죠. 수업을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예. 아유 맛있게 생겼네. 숟가락을 이용해 올챙이 국수부터 후루룩 삼킵니다. 진짜 맛있네. 비 끝나고 땀 흘리고 나서 이제 점심에 더울 때 시원하게 먹는 게 그래서 최고죠. 냉면이라고 그랬던 거지 여기는. 춘천에서 이거를 막국수 그리고 특허를 내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막국수라고 바뀐 거지. 원래 여기는 냉면이라고 그랬지 다. 시장에도 가면 우리 어릴 때도 냉면집 이렇게 막국수집이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막국수가 강원도 메밀냉면의 다른 이름인 거군요. 고생은 됐지만 맛있다.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하루 종일 그냥 그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많이 드십시오. 수고들 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지금이야
국수는 누구나 즐기는 간편식이지만 옛날에는 사정이 달랐죠. 종갓집에서 태어난 정현영 씨는 종가 살림을 이끌던 어머니의 음식 맛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뭐 치고는 자그만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큰 집안에 이제 종부로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바쁘셨어요. 뭐 손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이제 다락에도 넣어 놓으시고 이런 저 선반에 얹어 놓으시면 이제 키가 안 닿으면 뭘 놓고도 이제 가서 살짝 꺼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 중에서도 별식으로 내놓은 국수 맛이 일품이었다네요. 소고기 양지예요. 주로 이제 멀리 있는 가족들이 다 모인다든지 이건 뭐 손님 접대용은 아니고요. 가족들 모였을 때. 반가의 음식답게 육수부터 다른데요. 소고기, 무, 표고버섯, 다시마 재료 하나하나 귀한 것들입니다. 네, 이제 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색이 많이 노래지. 여기엔 달걀 노른자가 들어갑니다. 물도 쓰지 않고 오로지 노른자만으로 반죽을 한다는군요. 이게 이제 국수 이름이 난황면이거든요. 면이 식감이 오돌오돌합니다. 입에 씹어도 거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또 고명이 들어가는 고명이 이제 고급스럽고 맛있는 거거든요. 난황면은 정조대왕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에도 올랐던 국수 요리인데요. 정조 일성록에는 물결치는 꽃 낭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이걸 얇게 썬다고 썰어도 이렇게밖에 못 써는데 우리 어머니는 더 얇게 썰었어요. 거의 실 비슷하게. 가늘게 썬 면을 넣고 끓이면 국수가 완성되는데요. 간은 국간장으로 해 한 소끔 더 끓입니다. 반가 음식은 고명이 생명이죠. 특히 난황면에는 서기버섯 고명을 빠뜨리지 않고 넣었다고 하네요. 한여름 오이소박이까지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품격 있는 국수상이 완성됩니다. 비소원 일기와 여러 실록에 여러 차례 밀가루나 국수를 뜻하는 면이란 한자가 나옵니다. 그것으로도 왕실에서의 국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왕실 국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고문서 속엔 국수 요리가 꽤 많습니다. 육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육면이란 고기 육자를 써서 육면을 쇠고기로 사용해서 결대를 썰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고기를 솔잎처럼 가늘게 썰어 면발을 만드는 건데요. 육면의 조리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서 산가요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시엔 하도 귀해 밀가루를 진가루라고 불렀다는데요. 육면은 우선 고기 위에 밀가루 옷을 입힙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삶죠. 밀가루를 입혀서 이렇게 끈진 국수처럼 데쳐서 이걸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고기에 이렇게 밀가루가 붙여져가지고 꼭 국수처럼 이렇게 됩니다. 찬물에 담그면 국수가 완성되는데요. 겉에 밀가루 옷은 보드랍고 안에 고기는 쫄깃해
식감을 즐기기엔 그만이라네요. 면이 완성되면 소고기 장국에 배추와 함께 넣어 한 소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색깔 고운 고명을 얹으면 수라상에 올랐던 육면이 완성됐습니다. 우리나라 비빔국수의 원조는 바로 골동면. 골동은 뒤섞는다는 뜻으로 갖은 채소와 간장에 비벼 먹었던 국수인데요. 조선시대 풍속 지리지인 동국세시기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잘생긴 도미 한 마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미 면을 만들 거라는데요. 우선 생선 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점입니다. 그런 다음 달걀옷을 입혀 얌전하게 전을 붙이죠. 그런데 도미면에 들어가는 국수는 좀 특이한데요. 바로 녹말가루로 만든 당면이 들어갑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면이라고 불렀는데요. 쫀득한 당면은 중국 산동성에서 개발돼 조선 중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건 역시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에 올랐다는데요. 도미면은 춤과 노래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라 해서 승기악탕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흔하디 흔한 국수의 화려한 어제를 봤습니다. 시간을 돌려놓은 듯한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 남아있는 한 건물. 일제가 물러나고 처음으로 이 건물을 인수한 것이 제분 회사였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미리 귀했던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이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 한국 전쟁 후 미국에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후 미국의 잉여 농산물인 밀가루를 원조받으면서 한국인의 밥상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분식을 장려하면서 국수는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가 돼 주었죠. 그러니까 약 7,000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경작했던 곡식, 밀과 밀가루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서 선생님 미안해하신가요?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인천을 시작으로 중국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당시 많은 국수 요리가 태어났죠. 3대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설한정 씨는 산동성 출신의 화교로 그의 조부모가 약 100년 전 인천을 거쳐 당진에 정착했습니다. 초마면 이거 원래 그 중국식 짬뽕입니다. 밀가루가 이제 삼도반도에서 성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빵이나 만두이나 국수나 이렇게 많이 저희 식사하는데요. 밥 한 그릇 주시고
면 한 그릇 옆에 넣어두시면 면만 듣죠. 밥은 안 치더군요. 그렇게 면발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동성은 유서 깊은 국수 본고장인데요. 중국집 주인들이 대부분 산동성 출신인 것도 국수 요리를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했답니다. 이들은 산동성의 국수 요리를 바탕으로 짜장면, 짬뽕 등 한국식 면 요리를 탄생시킨 것이죠. 중국 면 요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타면이죠. 수타면은 밀가루 반죽을 당기고 늘리고 내려치는 행위를 반복해서 국수를 만드는 건데요. 이것을 남면이라고 합니다. 아무 도구도 없이 면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제면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타는 바로 라면입니다. 중국말 라면. 라면? 예. 면 치고 땡기고 늘어두고 라면. 즉석 빼니까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반죽 아주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늘려서 만드는 국수를 중국어로 라면이라고 하고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 인스턴트 라면이 된 거라죠. 한국 발명품인 짜장면에도 이름의 기원이 있는데요. 짜장면의 짜는 한자어로 튀길 짜, 채소를 기름에 볶는 중국식 요리법입니다. 중국말은 면장, 한국말은 춘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태지는 것이 바로 직사광선에 발효시킨 색이 까만 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튀길짝, 장장, 국수면, 작장면, 그래서 짜장면이 된 겁니다. 침이 꾹꾹 넘어갑니다. 옛날 먹던 추억이 입속에 떠오르네요. 이 수타국수로 하기에는 힘도 너무 많이 들고. 요즘에 힘듭니다. 네. 이제 겨울에는 쏘는 날씨는 면발 잘 나옵니다. 네. 그 여름에 날씨 더울 때는요 면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식소도 많이 발라야 돼요. 네. 발라가지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렇게 빼. 근데 1년 4계절가 맛이 다 틀립니다. 면발의 맛이 사계절이 다 틀리군요. 화교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고안한 최고의 창작품 짜장면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는 국수가 있는 풍경이죠. 자연 바람에 말린 국수를 걸어놓고 파는 소규모 국수 공장. 이제는 전국에 몇 개 안 남았다죠. 박화순 씨 부부는 외지로 나갔다가 22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 어른에게 제면 기술을 배웠답니다. 이게 국수 만드는 기계예요. 주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기계가 50년대 그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국수 공장은 일제강점기에 하나둘 생겨나 일본의 제면 기술로 소면, 중면을 만들게 된 건데요. 1960년대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전성기를 누렸다네요.
안 부러지게. 예. 어떻게 괜찮아요? 예, 잘 보세요. 됐네. 잘 됐어요? 일대 안주인은 그 시절의 영화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여기가 저기 모시전이고 여기가 큰 시장이 있었어 여기. 그래갖고 옛날에 아주 여기 장 잘 됐었어. 광산되고 소장사 여기 소돈 없고 할 때는. 그때도 국수 많이 먹었어요? 항시 없어서 못 팔았지. 그 전에는. 이 제면기는 우선 얇게 편 반죽을 늘려 천처럼 돌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칼날이 있는 부분에 반죽을 넣으면 가늘고 긴 국수가 모습을 드러내죠. 국수 잘 됐다. 기분 좋다. 그러니까 소면은 늘리는 라면과 칼로 써는 절면 두 가지 제면법으로 만들어진 국수인 것입니다. 매끄럽고 이렇게 저해 보면은 벌써 쫄깃거리잖아요. 이봐요, 늘어나는 거 봐봐요. 이 정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좋은 거거든요, 이봐요. 이만큼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 고무줄 같아, 고무줄 같아. 탱탱하게. 늘어나는 거 봐봐요. 날씨 좋고 바람도 잘 부네. 네, 이제부터는 볕과 바람이 국수를 만드는 시간. 대략 하루면 국수가 알맞게 마릅니다. 국수 말리는 데는 적당한 햇빛, 또 적당한 습도, 적당한 바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지금처럼 약하게 이렇게 불어주는 날이 참 좋죠.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국수가 콩국수죠. 땅콩이고요. 그다음에 호두, 마늘이요, 생강이요. 이제 생강하고 마늘이 들어가면은 그 텁텁하고 그 콩 맛만 안 나고 마늘하고 향이 있어서 더 이제 콩 맛도 더 구수한 맛을 더 이렇게 그 향이 해주죠. 그래서 더 좋아요. 콩국수는 단백질이 풍부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여름철 영양까지 챙기는데요. 슴슴한 국수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콩국의 고소함을 빛내는 유능한 조력자입니다. 비빔국수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더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볶아서 비빔국수에 넣고 있습니다. 점심은 늘 국수를 먹다 보니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의 국수 메뉴를 많이 개발했다는데요. 볶은 돼지고기 고명을 얹은 비빔국수는 부부의 최고 인기 메뉴입니다. 부여에 수박이 많이 난다죠. 잘 익었다. 수박으로도 국수를 만들 모양입니다. 여름에는 국수를 먹으려면 뜨거운 게 싫잖아요. 더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더 나거든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국수는 그것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토록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는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다른 건 뭐라고 안 하셔요? 이제 국수 딸리니까 없으면은 이제 그때는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제 막. 뭐라고 하지? 떼게 허라고. 막 빨리 허라고 막 부지런히 얼른 허라고. 부지런히 하는데도 국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 잘해 진짜 둘이. 감사하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제 건강하셔야 돼. 적응과 변신의 귀재. 지나온 시대마다 울고 웃는 우리 곁을 지킨 국수. 어느 시인의 감탄사처럼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국수의 맛. 소박하면서도 특별한 이 맛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맷돌 같죠? 커다란 맷돌. 네, 이게 바로 연자방아인데요. 이렇게 이제 마을 곳곳마다 연자방아가 있어서 곡식을 찢거나 빻는데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거쳐야 우린 국수 한 그릇 맛볼 수 있었을 텐데요. 네, 하여간 오늘 하루 선조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는 국수 기행이었습니다. 글쎄 먹는 그 훅 하는 소리 때문일까요? 국수 하면 아주 경쾌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국수발처럼 탱탱 그리고 쫄깃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문학은 엉망한 분들을 그려가지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아하, 네. 이렇게 열어서. 네. 이거 오래간지 걸쳤어요. 짜장면도 12그릇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이구, 이건 굉장하네요. 이 중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여기다 끼워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이것도 배달입니다. 그 배달 나르는 거 보면은 침이 고이고 막 그랬습니다.